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네트워크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이번에는 소켓, 서버 소켓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 소켓과 서버 소켓을 가지고 연결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소켓과 서버 소켓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이 알아볼 게 소켓과 서버 소켓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 커넥션 플로우라고 해서 소켓이 서버 소켓에 커넥션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요. 소켓과 서버 소켓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CP 커넥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한 것들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소켓과 서버 소켓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켓이라고 하면요,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는데요, 뭐 TCP 소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에서 이제 요청하는 쪽이라고 그랬죠.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으면 데이터를 이렇게 요청하는 이쪽 사이드의 기능을 구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켓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신을 하는 거예요. 통신. 통신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뭐로? TCP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소켓이라고 해요. TCP의 특성상 데이터 순서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무결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시간성 앱을 개발하는 데 많이 씁니다. 이제 뒤에 가서 HTTP나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HTTP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 리스라고 해가지고 커넥션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커넥션 이런 거 다시 맺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와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성 보장이라는 게 조금 소켓을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켓을 이용해서는 실시간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켓을 가지고 직접 통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을 이용해서요, 그 상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HTTP라든지 FTP 같은 프로토콜을 구현할 때 이제 소켓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소켓을 가지고 통신하려면 얘가 갖고 있는 어떤 주소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계속 제가 클라이언트 서버만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컴퓨터 위에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컴퓨터에 있는 IP 주소하고요, 얘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각을 뭐로 구분하냐면 포트라고 하는 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고요. 그 정보가 로컬, 그 다음에 상대방인 리모트에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얻어와 가지고요,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걸 얻어와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버 소켓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서버 소켓은요, 소켓과 좀 하는 역할이 달라요. 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즉 여기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일을 하는 게 소켓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버 소켓은요, 클라이언트가 이쪽 서버랑 통신을 할 거예요. 통신을 하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에 통신하는 소켓을 이렇게 얻어와야 돼요. 통신하는 소켓에 대한 정보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런 소켓 정보 좀 줘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애가 필요하겠죠. 이런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서버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연결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서버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서버 소켓은요, 생성이 딱 되면 이런 요청을 받을 수 있게 큐를 딱 만들어요. 큐를. 그래서 요청이 딱 들어오면 요청 1, 요청 1, 요청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큐에 넣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큐에 넣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리슨이라고 합니다. 리슨.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청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랑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을 생성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accep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슨을 하고요. accept로 호출해주면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요청이 처리돼서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소켓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버 단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소켓을 받아서 이 소켓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네. 일반적으로 accept C에는요. 연결 요청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청이 없으니까 그냥 retur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다음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계속 wait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기능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소켓은요, 생성할 때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의 네임과 포트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켓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켓이라는 게 데스티네이션의 네임, 포트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과 통신할 수 있는 소켓 주소일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얘는 뭐냐면 리슨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으면 얘가 이제 커넥션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커넥션. 그죠? 커넥션을 위한 주소와 IP 호스트네임이죠. 호스트네임과 포트 번호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켓이니까요. 소켓은 두 가지를 갖는다고 그랬죠. 로컬에 IP 주소와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에 IP 주소와 포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개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켓이 딱 생성이 돼서 로컬의 IP 주소와 포트를 할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인드라고 합니다. 바인드. 그래서 소켓의 로컬 어드레스와 포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커넥트라고 해서 이렇게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이 생기고요. 그 소켓의 주소를 갖다 이렇게 넘겨주면 그 주소가 여기 채워질 겁니다. 그럼 이런 작업들을 딱 하기 위해서 커넥션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이 커넥션을 하는 함수를 뭐냐면 커넥트라고 합니다. 커넥트 할 때는요. 요 뒤에다가 이쪽에 있는 서버에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리모트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해석해 와서 그 정보를 소켓에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켓을 가지고 내가 통신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바에서는요, 내 프로그램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읽어올 때는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는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얻고 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가 읽거나 쓰게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이 네트워크가 됐던 파일이 됐던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소켓에서도 똑같이 인풋 스트림을 넘겨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get input stream 해서 인풋 스트림 얻을 수 있고요. 내가 데이터를 라이트 할 수 있는 get output stream 해서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클로즈 해가지고 소켓을 종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정보를 얻어오는 게 있는데요. 로컬 주소를 얻는 로컬 어드레스 포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켓 어드레스를 얻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et 어드레스 포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inet 어드레스하고 포트는요.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커넥션 하려고 하는 주소가 아니라 내가 주소를 해석한 다음에 해석된 주소값이 넘어오는 겁니다. 해석된 주소값이. 그 다음에 뭐 리모트 소켓 어드레스도 리모트 주소에 대한 값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에서 뭐 버퍼 사이즈를 설정한다든지 타임아웃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TCP 소켓에 keep alive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keep alive라고 해가지고 하는 기능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 소켓 팩토리, 소켓 인풋 팩토리라는 걸 쓴다고 그랬죠? 소켓 인풋 팩토리를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버 소켓은요. 서버 소켓은 생성할 때 클라이언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신할 때 포트 번호가 몇 번이야 라는 걸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서버 소켓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포트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포트 번호를. 그래서 서버 소켓을 생성할 때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서버 소켓을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 소켓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listen이라고 하는 listen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listen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을 할 수가 있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하면 그 연결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accept라는 걸 요청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ose라는 걸 호출해가지고 리슨하고 있는 걸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인드라든지 앞에서 봤던 버퍼 사이즈를 설정한다든지 타임아웃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소켓에 설정되어 있는 주소를 얻는다든지 예. 또는 set 소켓 팩토리라고 해가지고요. 서버 소켓을 생성할 때 사용할 소켓 인풀 팩토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PI들을 서버 소켓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켓을 가지고 커넥션하는 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고요. 서버가 있어요. 서버는 생성되자마자 소켓을 생성할 거예요. 이 소켓은 뭐냐면 서버 소켓일 거고요. 서버 소켓을 생성한 다음에 바인드라는 걸 할 겁니다. 바인드 하면은 내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을 소켓에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listen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을 거예요. listen. 자, listen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커넥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큐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여기다 담을 수 있게끔 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ccept라는 걸 하면요. 여기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별도의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 요청을 합니다. 접속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소켓을 하나 생성하죠. 소켓. 예. 그러면 소켓을 생성하면 뭐가 될까요? 자기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바인딩된 소켓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nec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connect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버의 IP 주소와 그 다음에 이때 리슨하고 있는 포트 있죠? 이 리슨하고 있는 포트 번호, 이 포트 번호로 예,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서버 쪽에서는 이 정보를 받았죠. 예.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소켓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해요. 소켓을 생성하고요. 소켓 생성했으니까 자기의 IP 포트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으로 받은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 IP 주소와 포트, 리모트의 IP 주소와 포트로 설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IP와 포트 주소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예,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IP하고 포트가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이 IP하고 포트를 어떻게 해요? 소켓에, 아까 생성했던 소켓에 리모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TCP는요,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그걸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에크라는 걸 항상 이렇게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에크라는 거를 주고받아서 제대로 데이터를 주고받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쪽에 있는 소켓은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 받을 수 있는 소켓이 서버단에 생겼죠. 서버단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이쪽 클라이언트 소켓이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커넥션이 성립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커넥션이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데이터 보낼 때는 이 소켓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앞에 헤더에 이 데이터를 받을 IP 주소는 어떻게 되고요. 포트 번호는 어떻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곳에 IP 주소는 어떻게 되고요. 포트 번호는 어떻게 되고요. 이런 정보를 여기다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이 패킷들이 어떻게 돼요? 네, 게이트웨이들을 쭉 거쳐서 그래서 해당하는 서버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가지고 받고 나면 데이터를 제대로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에크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크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뭔가 처리를 하겠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고요. 요청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소켓에 인풋 스트림을 얻어와서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리드를 하고 있어야겠죠. 네. 자, 여기 write를 하고 있는 거와 별개로, 예, write 하고 있는 거와 별개로, 예,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리드를 하고 있는 스레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얘가 보낸 데이터를 얘가 읽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결과를 리드를 했을 거예요. 네. 라이트하고 리드를 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는 여기다 이렇게 보내고 나면 보내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리드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드 작업을 했고요. 다 받았으니까 에크를 날리면 됩니다. 자, 이제 클로즈하는 과정은 내가 클로즈 할 거야 보내면 아, 클로즈 하겠구나. 알았어. 응답 보내고요. 자기도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나 클로즈 했어 보내면 알았어 해가지고 서로 클로즈가 완료됐을 때 예,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내가 먼저 클로즈 하겠다고 보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에 예, 요 신호를 받고 나서 응답을 보내고 나서 클로즈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커넥션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과 클로즈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내면요. 서버 소켓 보내기 위해서는요. 일단 서버 소켓에서 리슨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는 어셉트 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하고 포트를 얻어가지고 리모트를 그 값을 리모트로 갖는 소켓을 하나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켓의 IP하고 포트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서버에서 보내준 주소를 가지고 자신의 리모트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이제 뭐가 됐어요?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이 생겼으니까 어셉트를 리턴해가지고 해당 소켓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이 소켓은 클라이언트 주소만 있다가 커넥션을 했고요. 커넥션에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것이 생성이 됐고 이 통신 주소가 넘어오면 그걸 갖다가 자신의 리모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구현 코드상으로 하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스레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스레드를 갖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뉴 스레드 해가지고 하면 스레드가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스레드를 갖다 100개, 200개, 300개 막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스레드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번 또 이제 스레드를 또 만들어가지고 생성을 해가지고 쓰면 스레드 생성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죠? 스레드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레드 풀. 그래서 스레드 풀 익스큐터라는 걸 생성해가지고 이 익스큐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처리를 할 겁니다. 뭐 익스큐터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익스큐터 해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스레드 뉴해서 스레드 풀 익스큐터 한 다음에 포블 사이즈, 그 다음에 맥스 풀 사이즈, 그 다음에 기본 라이브 시간, 그 다음에 요청을 담을 수 있는 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바로 시작돼야 되죠. 서버가. 그래서 리슨을 할 수 있는 서버를 갖다가 이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종료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셧다운 할 거고요. 익스큐터 종료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 소켓도 클로즈 해가지고 닫아버릴 겁니다. 자, 서버 소켓에서는요. 서버 소켓에선 처리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서버 태스크인데요. 별도의 스레드에서 딱 실행이 되면 서버 소켓을 이렇게 포트를 주고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셉트를 하죠. 어셉트를 하고 있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접속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접속 요청이 와서 커넥션이 맺어지면 어떻게 하면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소켓이 딱 생기는 거예요. 통신 소켓이 생기고 나면 이 통신 소켓 가지고 통신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통신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애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스레드로 내가 걔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통신하는 거는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클라이언트 소켓을 딱 만들었고요.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소켓을 가지고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얻어왔고요. 자, 지금 만든 게 서버잖아요. 서버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의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먼저 보내고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 처리한 다음에 보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청에 맞춰 가지고요. 통신할 수 있는 소켓을 이용해서 맨 처음에 인풋 스트림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온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먼저 읽어요. 자, 여기는 에코 서버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에코라는 말만 붙여가지고 다시 받은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서버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와서 아웃풋 스트림으로 라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 쪽은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클라이언트는 내가 이제 액티비티인데요. 액티비티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든 거고요. 자, 이제 접속하기 위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냥 처리하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싱크 태스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싱크 태스크를 만들어서 어싱크 태스크를 실행해서 할 겁니다. 당연히 네트워크는 어디서 처리해요? do인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고요. 화면 업데이트는 어디서 해요? 포스트 익스큐트에서 하죠. 네. 포스트 익스큐트에서는요. 네트워크로부터 다시 받은 데이터를 토스트로 출력하는 작업만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느냐면 소켓을 하나 생성할 거예요. 여기 있는 호스트와 포트는 서버의 호스트 주소와 포트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켓을 생성했고요. 이 소켓으로부터 아웃스트림 먼저 라이트를부터 해야 되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니까. 그래서 내가 라이트 오브젝트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리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처리하고 데이터를 줄 때까지 나는 계속 여기서 웨이트하고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읽게 되면 이게 싱크 방식이죠. 동기 방식.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 결과를 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방식. 네. 그래서 동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읽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읽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리턴을 해주면 앞에서 살펴봤던 온포스트 익스큐트에서 토스트를 띄워서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니까요. 반드시 매니페스트에는 android.permission.internet이라고 하는 퍼미션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서버 소켓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소켓은 네트워크에서 양단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켓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와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소켓은 클라이언트 소켓이 커넥션을 맺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우리가 서버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서버 소켓은 포트 번호를 주고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accept라는 걸 해서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accept로부터 연결이 된 다음에 정보가 넘어오면, 소켓이 넘어오면 통신 소켓이죠. 그 통신 소켓을 이용해서 통신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TCP/IP 커넥션 플로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넥션이라는 게 물리적인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통신할 수 있는 상대방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는 건 뭐다?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곳의 소켓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얻어오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소켓을 이용한 간단한 통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